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는 용신으로 해석은 물론이고 명리 이론으로 분석해도 사주 급수를 파악하기 힘든 사주입니다. 왜 그런지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가 이 사주인데요. 먼저 억부용신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억부용신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화토가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죠? 그래서 매우 신강하기 때문에 일단 제 관 중에 하나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관에 해당되는 목이 없죠. 그래서 연에 있는 경자, 이 식재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니까 금수는 희용신이 될 거고 화토는 기신이 되겠죠. 그러면 용신을 적용을 해서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의 무자대운 초년은 용신운이라 좋아요. 특히 재운이니까 이때는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사대운은 이 사가 들어오면 화토가 강해지니까 이때는 기신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대운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주는 팔자에 관이 없고 식재만 써야 되니까 일단 명예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용신운에 해당되는 이 초년에 집안이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하위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빠 보이는 계사대운에는 정치인으로 크게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 이론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관도 없고 용신에 해당되는 식재는 무기력에서 명예를 꿈꾸기는 어렵고 약한 식상생재로 겨우 장사나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주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지 자연명리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모 사이버대 명리연구회에서 수년간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던 사주인데요. 이분이 앞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태어난 마을에 큰 바위가 있거나 또는 조상묘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위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후에 나타나더니 대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까먹고 있었으니까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이제 반문했더니, 아니 이분 집안에 바위가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집안에 바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집안에 바위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바위를 언급했던 이유는 이 사주는 풍수적으로 바위의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자연물상에 비유를 하면요, 석양의 태양이 비치는 바위산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석양의 태양이 이렇게 비쳐서 이 바위산이 황금빛이 나면서 아름다운 바위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위산은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바위산이 멋있게 보일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이 아름다우려면요, 여기서 석양의 태양이 비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 바위산에 이렇게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바위가 있어줘야 돼요. 자, 이 마테오른에 사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낮에 마테오른 산의 모습이고, 이게 석양의 마테오른의 모습이에요.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석양의 마테오른이 훨씬 더 아름답죠. 그리고 이 마테오른도 나무를 잘 키워서 유명한 게 아니라 웅장한 바위산의 자체가 매력을 품고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사주를 감명하기 전에 바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봤던 겁니다. 먼저 억부의 함정을 살펴보면요, 초년 금수가 들어오는 정의 무자대운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은 이 시기에 이 바위산은 그림자가 지고 어두운 산으로 변해서 나빠요. 자, 여기 병술은 석양의 태양이죠. 그죠? 석양의 태양은 곧 해가 이제 지기 직전인데, 초년 이 해자축 대운을 만나면 이건 밤의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태양이 사라지면 석양의 태양을 받아서 빛나던 이 바위산 자체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바위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초년에 힘든 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은 병화가 비쳐야 아름답고, 그런데 경인대운부터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바위산에 전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경인대운에 와서 인술 화국이 되면 다시 태양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바위산을 비춰주니까 본래 매력이 있는 바위산의 모습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발전을 한 거죠. 억부용신과 육친의 논리로 보면요, 인대운에 이 병화 편인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용신에 해당되는 경금, 식신을 도식시키니까 매우 나쁘다고 해석을 해서 이럴 때는 병화가 없는 게 좋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사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바위산을 비추는 석양의 태양이 없는 게 낫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명리 이론 안에서는 당연하게 통용이 되고 정석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를 명리 이론으로 분석을 하면 이 사주가 크게 명예를 얻었고 병화가 밝아지는 신앙한 후에 발전을 하고 바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사주는 자연의 물상으로 인식을 하고 자연의 이치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에는 육친간의 골이 깊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먼저 이 산과 이 산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요, 이 술술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무술은 이 산을 의미하고 이 술은 이 산의 끝자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과 산이 겹치는 여기에는 계곡이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계곡의 넓이만큼 이 산과 이 산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멀어지는 육친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사는 육친이 있냐 했더니 잘 사는 큰 집과 사이가 나빠서 안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파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원래 산은 포용력이 있고 크게 좋고 나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산의 특성인데, 이 산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밝은 면이 있고 또 여기는 어두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건 네 편, 내 편으로 구분하려는 성향도 될 수 있어서 그렇고, 또는 자신의 장점은 잘 보여주면서 어둠은 감추는 그런 특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본인 후광에 자식이 가린다. 이 사주는 자식에게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제가 공개 강의에서 이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아마 이분의 자식들은 본인만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식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명은 의류 일을 하고 한 명은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의류나 요리 일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한 자신과 비교하면 그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석양의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때 입사각이 30도 미만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높은 산에 가려서 이쪽은 아주 밝지만 이쪽은 어둡게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30도 미만의 입사각으로 비출 때 빛이 여기서 가려지니까 이쪽은 어둡게 되죠. 그죠? 여기 정사가 어디냐? 여기가 자식궁이잖아요. 여기가 자식 자리니까 자신이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조명을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자식 자리에는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아쉬움이 있는 사주인데, 사산에서 이렇게 태양이 비출 때 이 공간이 어둡게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지만 역학인들은 관념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자식 자리가 어둡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정사로 밝은 촛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자식들이 뛰어나지는 않아도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자식 자리가 어둡기 때문에 본인 후광에 자식이 가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이것은 뭐 사진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겠지만, 이 산이 이 석양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런 바위산들이 가지는 그 아우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위산이 아름다우려면은 여기 석양의 태양이 비추는 게 필수 요건이 되는데, 다수의 역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병술은 12운성으로 볼 때 술에 인묘가 됐으니까 힘이 없네, 이런 정도의 인식이 전부라서 더 이상 사고 확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의 실체와 움직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병화는 태양이 아니다, 밖으로 펼쳐지는 기운이다,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기운이다. 정이 인공적인 화라면 병은 자연적 화다. 이런 식의 모호한 인식이 전부예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에 빠진 이론으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호한 논리들이 과학으로 들립니까? 미신처럼 들리지? 물론 여기 있는 병화가 반드시 태양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병화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태양이라는 것은 이미 명리고전에도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황금빛이 나는 이런 바위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선출직에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타고난 명예를 볼 때는 간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에 관이 작용하는 사람은 대개 임명직으로 명예를 얻는데 이분들은 통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명예를 높여요. 그런데 투표로 당선되는 선출직은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명예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주에 관이 없어도 정치에 나서서 크게 명예를 얻고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사주를 해석하려면요, 모호한 관념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무술이 정말 높은 산이고 병화가 석양의 태양이고 그때의 컬러는 어떻고 잎사각은 어떻고 바위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진짜 자연의 물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만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또 다음을 살펴보면요, 제가 이 사주를 풀어줄 때는 이 계사대운 들어오기 전 여기 진대운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사대운의 운을 물어봤을 때 이 계사대운이 용신으로 보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사대운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계사대운이 들어오면요, 이 병화가 살을 보게 되면 그 록을 나서 훨씬 더 밝아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산이 굉장히 더 밝아져서 아름다워질 거고, 이 개수는 원국의 자에 록을 놓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산의 운무가 아름답게 피어서 산을 감싸주면은 이 산은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 있게 보여요. 그리고 이 운무가 이렇게 산을 감싸면 또 신비스러운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이 생기니까 선출직으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추론을 할 수 있었죠. 어쨌든 제가 예측한 대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계대운의 유혹을 이겨내고 청정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운무가 개수의 재물인데 이분이 정치를 하면 이 재물이 산을 감싸듯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이 몰려오면 그 중에는 이권도 생길 것이고, 특히 이 운무 밑으로 사람 눈을 피해서 비밀스러운 돈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이런 재물들은요, 산의 운무와 같기 때문에 쉽게도 나타나지만 쉽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재물이다 생각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죠. 어쨌든 이분은 사대운, 을사, 병원년 이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대운에 청정하게 살아야 해를 입지 않고 이미지 추락도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사진이 계대운의 모습이라면 이 사진은 사대운 을사병원년의 모습이에요. 자, 을사년에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요, 일단 산의 운무가 흩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병원년이 오면은 이 오가 옷을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산의 기온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응결되어 있던 운무들이 전부 거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병화 태양이 오를 만나면은 정점에 이른 태양이라서 그 비추는 잎사각이 수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선으로 비추는 태양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됐었고, 그리고 이런 꼴짜기 같은 이런 데서는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운 을사병원년에는 강렬한 햇살이 수직으로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계곡 사이의 어두운 부분까지 햇빛이 다 비치니까 과거에 감추고 있던 일까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대운에 불법이 있다면 올해 내년에 감추고 있던 것이 다 드러날 수 있어서 관제에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관제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최소화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방법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인기도 하락해요. 그동안에는 장점만 보여주고 단점은 이렇게 감출 수도 있었고, 산의 운무로 인해 신비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미지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운무가 다 거치고 나면은 완전히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은 다 노출이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진짜 자연을 이해하고 사주를 보면요, 이러한 통변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간지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연 변화를 간과하고 억지스러운 통변이 난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석양의 마태오른에 운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한낮에 마태오른에 비하면 이 산이 훨씬 더 신비스럽고 아름답죠. 이게 이제 계대운의 상황이고, 저 산이 주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 당연히 이제 인기가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사주를 해석한 논리를 보면 잡다한 여러 명리 이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단지 간단한 자연의 이치와 과학적 지식만 가지고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 통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이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에 배치되는 억지스러운 논리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담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기꾼 소리도 듣지 않죠. 그리고 명리가 미신이네 어쩌네 이런 오명에서도 벗어나려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에도 부합되는 그런 사주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주에 관이 없어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면 선출직에 유리하고 크게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무토산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육친에 입각한 통변들이 너무 많은데 이사주에서 이 운무 개수는 이 무토산이 보면은 정제죠. 정제 그러면 일단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이다. 둘째, 정제는 작은 재물이다. 셋째,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이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육친론인데, 이러한 해석은요, 이 개수가 산에 옹달샘이 될 때는 이 논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산에 운무가 되면은 지금과 같은 해석과 정반대예요. 자, 보시면 땀 흘려서 번 게 아니라 운무는 저절로 형성이 돼 가지고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작은 재물이다. 옹달샘에서는 작은 재물이 맞지만 이게 산의 운무가 되면 온 산을 뒤덮었는데 어떻게 작은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임수편제보다 더 큰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물이다. 운무는 나타났다가 한 방에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적인 재물이 돼요? 이럴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재물이 되죠. 그래서 육친의 특성은요, 물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고 지금처럼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지를 해석할 때는 꼭 물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화를 인식할 때도 관념적 기운으로 인식해서 진짜 태양의 모습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적용할 줄 알아야만 실제 현실에 부합되는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의문이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